즐거운 수학생활 장아찌입니다. 지금 이제 부동식의 시험 유형 문제 마지막 시간으로 부동식의 활용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활용 문제는 늘 보다시피 말로 써져 있는 문제 내가 식으로 세우고 내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식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 보도록 합시다.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는구나 좀 감각을 조금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흔하게 좀 자주 나오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이거인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다.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만든다 그리고 예각 삼각형 만든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런 건데 예각이란 말로 주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세 변이 기본적으로 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제일 작은 변인 거지. 보기에도 제일 작잖아요. 빼기니까 얘가 제일 큰 변인 거지. 그래서 제일 작은 변, 큰 변 항상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중간 변은 뭐 누가 되든지 일단 놔두고. 자, 근데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예각삼각형이다. 피타고라 내용이니까 피타고라스. 자, 작은 녀석의 제곱 더하기 중간 녀석의 제곱 이것과 제일 큰 녀석의 제곱. 자, 작은 두 변의 제곱과 큰 변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가 등호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만약에 둔각이다 했다면 이쪽이 크다 그래야지 큰 쪽이 크다. 예각이다 그러면 반대쪽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을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크다 이렇게 딱 써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것만 만족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삼각형이 될 기본 조건. 자, 기본 조건은 뭐야? 얘도 양수. 자,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다 양수가 돼야 된다. 자, 그것도 반영해줘야지. 다 양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양수다는 것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되겠지. 자, 얘가 양수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지 x값이. 얘가 양수다? 2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 동시에 다 양수가 되게 하려면 2보다 크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4보다 큰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면 여기 만약에 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건 양수가 되지만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으면 이거 음수돼 버리잖아요. 안 되겠지. 그래서 다 양수가 되려면 2보다 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자, 이것도 이제 기본 조건인 거야. 그 말이야. 2보다 커야 된다. 이것도 기본 조건.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요. 자, 삼각형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작은 두 변의 합. 작은 두 변이 자, 이 변과 이 변. 제일 작은 두 변의 합 이렇게 괄호는 안 쳤습니다. 더셈이니까. 자, 이 변과 이 변을 합한 녀석. 요 녀석이 긴 변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두 변의 합이 긴 변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자, 이것은 둔각 삼각형이냐 예각이냐 직각이냐에 상관없이 작은 두 변의 합은 무조건 긴 변보다 커야만 삼각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요. 즉,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 구하기 그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풀어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바로 이거 자체가 바로 해줘. 이거 자체가 이건 됐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정리하면 x 하나 이렇게 치우고 나면 x 하나 치우고 나면 얘는 x지. x 남고요. 자, 마이너스 2 더하기는 이건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로 가니까 5가 돼서 이렇게 되겠지. 5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x는 2보다 커야 되고 5보다 더 커야 되고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반영할 거고 이거는 요거 풀어야 되고. 자, 이 녀석은 또 정리 좀 필요하지. 자, 그 정리하면 x제곱 근데 2x제곱이잖아요. 2x제곱인데 여기 x제곱이 하나 있죠. x제곱 없애버리면 x제곱 하나만 좌변에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4x 완전 제곱식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2x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2x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8x가 있어요. 8x가 왼쪽으로 넘어올 거야. 넘겨올 거니까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0x가 됐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만 또 정리하면 돼요. 상수항끼리는 얘는 4 마이너스 1제곱 4죠. 4 얘는 1 합해서 5잖아요. 5 얘는 16 자, 5에서 얘는 16이니까 16이 넘어오면 자, 얘는 5고 16이 넘으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0보다 크다. 자, 다 정리했을 때 모양입니다. 지금. 자, 이런 것은 2차항끼리, 1차항끼리, 상수항끼리 따로따로 계산하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요거야. 마침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11이니까 11 곱하기 이렇게 해보는 거지. 마이너스 10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딱 되죠. 지금. 여기서 인수분해까지 딱 됐어. 자, 그럼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작은 근보다 작다. 자, x가 작은 근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큰 근이 11이니까 11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는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요것이 해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돼. 연립이니까. 그래서 이건데 요것은 뭐야?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음수잖아요. 음수는 아까 조건이 아예 안 맞았죠. 여기서 따질 필요 없는 것이고. 자, 11보다 크다. 5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저것들의 공통인 범위고 말이에요. 자, 2보다 크다. 자, 2보다 크다는 2보다 크다죠. 이렇게. 5보다 크다. 5보다 크다. 11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개 모두 공통인 거 그 말은 뭐야? 여기인 것이지 지금이. 11보다 크다구나 그 말. 그래서 x가 11보다 크다. 요것이 공통 범위구나 그 말이야. 자, 공통 범위인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 자, 자연수 x의 최소값이니까 11보다 크다. 그래서 12 답을 써주면 되겠어요. 최소값은 10이다. 두 번째는 자, 가로의 길이가 5m, 세로의 길이가 4m. 자, 이런 게 있대요.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자,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었대. 저렇게 말 나오면 끝까지 안 읽어도 되고 중간쯤에 저 말에 맞게 좀 직사각형도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을 좀 그려서 가자. 자, 가로가 5m, 세로가 4m. 자,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5m, 3m. 근데 이 땅에 가로의 길이를 xm 늘리고 세로를 2xm 늘려서 자, 가로 늘리고 세로 늘린단 말 그랬죠. 가로를 x만큼 늘리자. x만큼 늘리자. 자, 세로는 또 2x만큼 늘리자 그 말이에요. 막 늘리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늘려서 넓이가 360 이상 680 이하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모양 이렇게 만들자 뭐 그 말인 거죠. 이렇게 해서 화단 만들자. 이게 지금 화단을 만든다. 그 소리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넓이가 이거 이상 저거 이하가 되게 만들자. x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야기죠. 넓이니까 가로는 자, 5 더하기 x인데 x 먼저 쓴다면 가로는 x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세로는 이거잖아요. 이건데 2x 더하기 4인 거죠. 자, 가로 세로 이거 곱한 게 넓이잖아요. 자, 이 넓이가 360 이상 680이야. 말 그대로 쓰면 되지? 넓이가 360 이상 680 이하. 딱 말만 붙여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썼더니 뭐야? 연립부등식이 됐구나 그 말이지. 자, 이제 이거 풀어주세요 그 말이네. 이거 푸는 거니까 빨리 계산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숫자가 여기 좀 2. 자, 2의 배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좀 커요. 자, 숫자가 클 때는 여기 2가 있으니까 2의 배수니까 2로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좀 2로 나눠버리면 편하겠지. 이것도 다 2로 나누고 모든 변을 2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2로 나누면 얘는 뭡니까 이제? 이거 2로 나누면 x 더하기 2랑 같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면 이거 이제 약분했다 가고 요거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것은 이제 2차 부등식인데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거 전기에서 쓰면 x제곱에 2x, 5x, 7x지. x제곱 더하기 7x 그 말이야. 그럼 가운데 정리하면 그 다음에 2, 5, 2, 10이니까 10 쓰면 되겠지. 요거 그 말이죠. 자, 이것에 이제 부등식이 두 개니까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쓰는 거지. 요렇게 하나 쓴다 그 말이 얘는 180이잖아요. 이게 180보다 크다 이런 거지. 이런 건데 요걸 하나의 부등식으로 쓸 거니까 자, 180보다 얘가 큰데 그 말을 이쪽에다가 180 써서 이렇게 써도 같은 말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부등식을 문자를 좀 앞에 그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좀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저 부등식도 다시 쓰면 여기는 똑같은 거 아니야. 가운데는 똑같은 거지. 똑같은데 이것보다 작다. 근데 얘는 지금 약분했으니까 2로 나누면 340이지. 요렇게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뭐야? 이거랑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지.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둘 다 2차 부등식인데 여기가 똑같은 부등식이 좀 가운데 있었으니까 어쨌든 요거 이제 정리하려면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180 하면 마이너스 170이지. 다시 쓰면은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70 0과 같거나 크다 이런 거야. 자, 이거 이제 부등식 풀 수 있으면 풀어야지. 근데 여기가 170인데 10하고 17 곱하면 왠지 7 차이가 나잖아요. 둘이 곱하면 여기 xx 인수분해 한다고 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플러스니까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 마이너스 갖다 주면 곱해서 딱 되고 이렇게 해서 7x 딱 맞죠. 7x 맞으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이 이쪽이니까 작은 건 마이너스 17. 자, x가 마이너스 17과 같거나 작다. 작은 건, 큰 거는 x가 10 이상이다. 또는이죠, 가운데. 자, 요 녀석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일단 놔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것은
자, 340 넘어가면 또 빼기 340이니까 마이너스 330 되겠지. 요거 다시 쓰면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330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건데 여기도 이제 인수분해가 혹시 되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큰다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대부분이. 자, 요거 근데 일단은 뭐야? 330이라서 33 곱하기 10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면 여기 7x란 거 뭐야? 이 두 수의 차이가 7x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23 차이라서 안 맞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 수들을 더 쪼개보는 거예요. 자, 33은 11 곱하기 3을 쪼개보고, 자, 10은 2 곱하기 5를 다시 쪼개봐 이렇게.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근데 이걸 적당히 짬뽕해서 7x가 좀 차이가 7이 나오는 수가 있나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렇게 곱하면 22, 이렇게 곱하면 3, 5, 15. 아, 이 두 녀석이 마침 7 차이가 나잖아요. 아, 그러면 이 녀석을 요거 두 수로 분해해라 그 소리입니다. 22랑 15를 곱하면 330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x.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 마이너스 아까처럼 똑같이. 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것의 해는 뭐야 이제 방향이 이쪽이죠. 방향이 이쪽이면 그대로 쓴다면 x가 요거 작은 근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에서 이렇게 큰 쪽은 15. 자, 요것이 해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해인데 이제 요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죠. 자, 동시에 만족하는 것인데 x는 기본적으로 늘린다. 얼마 늘린다 그러니까 양수잖아요. 이게 음수 쪽은 제거해주면 되긴 되죠. 자, 음수 쪽은 마이너스 17보다 작다는 아예 답도 아니니까 무조건 치우면 돼요. 이런 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2보다 크다인데 0보다 크다 쪽만 따지면 되는 거지 사실.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고요. 일단 저걸 가지고 본다면 자, 수직선에 그냥 표시해보면 아는 거지. 자, 요건 뭐야? x가 10 이상이다. 10 이상이니까 10을 기준으로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요것은 음수 쪽이니까 아예 안 해도 되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2부터 15까지인데 15를 잡아주고요. 마이너스 20은 저쪽 왼쪽에 있죠. 0보다 왼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온다 뭐 이런 소리지. 15까지 온다. 우리가 0보다 큰 것만 따질 거니까 0 밑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건데 둘의 공통인 것이 그냥 보이죠. 그냥 여기. 아, 10에서 15까지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저것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공통인 범위 10에서 15까지 요것이 바로 해구나 그 말이야. 자, 이런 상태. 자, 근데 이제 그럴 때 x의 값의 최대값 그랬으니까 이제 최대값. 자, x는 15까지 갈 수 있으니까 15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15. 자, 세 번째는 자,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5명씩 앉으면 16명이 남고 학생이 6명씩 앉으면 빈 의자가 2개 남는다. 이때 의자의 최대 개수는 몇 개냐 뭐 이렇게. 자, 강당에 의자가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세요. 의자가 있는데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학생도 아직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고 그죠? 어쨌든 그냥 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남고 막 이런 말 해서 그러면 이런 걸 좀 문자 막 글자로만 생각하거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좀 그림으로 막 표현도 하고 그러세요. 자, 강당에 긴 의자가 있다 그러면 의자를 좀 이렇게 생각해서 좀 대충 그리는 거야. 뭐 얼마나 크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충 긴 의자가 이렇게 막 있습니다. 계속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막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의자가 몇 개냐? 의자가 최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를 x라고 하든지 의자의 수를 x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는 게 좋겠지. 근데 학생 수를 x라고 하면 좀 식 세우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5명씩 앉으면 몇 명 남고 막 이랬으니까 의자를 x개라고 해야 식 세우기가 좀 편할 거 아니야. 아, 의자의 개수를 x개라 해라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 의자가 좀 긴 의자가 있다고 봐요. 강당에. 요 의자의 개수. 자, 의자의 개수인데 의자의 수를 x라고 해라 말이야. 의자의 수 x. 자, 이게 x개 있는 거예요. 의자. 아, 그러면 이제 학생 수는 뭘까 이제 생각해 봐야지. 학생 수. 자, 학생 수는 아까 뭐랬냐면 5명씩 앉으면 16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5명씩이 쭉 5명 쭉 이렇게 앉으면 16명이 남는 데죠. 이게 5명씩 쭉 앉으면 뭐야? x개의 의자에 5명씩 앉았다? 학생 수는 5x명인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16명 남았대. 그럼 더하기 16. 요게 학생 수구나 그 말 되겠지? 자, 의자를 x개라고 하면 학생 수는 이것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숫자가 이거구나 그 말이에요. 문자로 써져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학생 숫자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조건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죠. 6명씩 앉으면 빈 의자가 2개 남는다. 그 말.
자, 6명씩 앉는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6명씩, 6명, 6명 이렇게 쭉 앉는다. 그 소리잖아요. 이렇게 앉다 보면 빈 의자가 2개 생긴다. 그러면 빈 의자 2개라는 것은 요거 2개는 아무도 안 앉았다. 그 소리 아니야, 지금? 6명씩 쭉 왔는데 여기 2명은 아무도 안 앉았다. 그러면 여기에는 몇 명이 앉아 있을까? 그 말이지. 여기에는 아무도 안 앉은 건 아니죠. 왜냐면 빈 의자가 2개라는 소리는 이거 2개는 텅 비어 있지만 여기 의자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거지. 이게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뭐 한 명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생각하면 여기에는 최소 1명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최소 1명이 앉아 있으면 의자 2개가 빈 의자라고 말하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많으면 6명이 다 차 있는 경우지. 그러니까 여기에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6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 이야기는 학생 숫자가 가장 많을 때는 여기까지 6명이 꽉 찼을 때인 것이고 학생 숫자가 가장 적을 때는 여기에 1명이 있을 때 그 말이야. 그 녀석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핵심 내용이에요. 학생 숫자가 그 말인데 학생 수가 이 숫자가 그 말이야. 학생 숫자가 가장 적을 때는 여기 1명일 때다 그 말이야. 가장 많을 때는 여기 6명일 때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 6명, 여기까지 6명이 다 앉았다. 6명이 다 앉았어요. 그러면 여기 2개를 안 앉은 거지. 2개를 안 앉고 나머지가 다 6명씩 앉았다.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x 빼기 2개의 의자, 이게 의자수. 의자에 6명씩 앉았다. 요것이 6명씩 다 앉았을 때지. 요 숫자가 바로 학생 수가 가장 컸을 때 숫자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바로 학생 수가 가장 클 때. 학생 수는 이거 이하 그럴 때 여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았을 때 학생 숫자니까 학생 숫자는 이거 이하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가장 작을 때는 여기가 1명일 때야. 근데 그 1명일 때라는 것은 아까 이 숫자에 비해서 뭐야? 이 숫자는 여기까지 6명 다 찼을 때인데 여기서 5명 뺀 숫자가 여기 1명일 때 숫자지. 여기에서 5명 빼라고 말이야. 빼기 5 그 말이야. 그 녀석이 가장 작았을 때 학생 수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6 x 빼기 2 빼기 5 이것이 가장 작을 때 학생 수겠다 그 말이야. 1명일 때 여기 1명이 앉아있을 때 이렇게 이제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학생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 되겠고 저거 이하가 되겠죠. 가장 많을 때는 여기, 가장 적을 때는 여기 그 말이 학생 숫자가 이거 이상 저거 이하 저런 식이 생기겠다 그 말이야.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 푸는 거랑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저거 풀어주세요 그 말이야. 자, 연립부등식 생겼으니까 풀면 되겠죠. 자, 이제 바로 그냥 눈으로 보면서 풀면 되는데 자, x만 보세요. 요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풀 때는 6x만 보고 5x만 보면 5x 넘어가면 빼기 5x니까 x가 남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7이 있는 거지. 여기는 16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17 넘어가면 플러스 17이니까 이거 더해서 33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줄 거면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대로 놓고 요렇게 또 풀면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풀 때 그만해. 자, 그냥 x를 좌변 넘겨도 되는데 이쪽이 6x니까 좀 크죠. 자, 여기 x를 반대 5x를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6x 빼기 5x니까 x가 여기 남겠지. 이제 숫자는 여기는 마이너스 12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이 녀석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12로 가니까 28 이렇게 되겠지. 요런 말이 생겨요. 그래서 x는 28 이상 그 말이야. 이 말이 좀 x를 왼쪽에 쓴다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x가 28명 이상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x는 33명 이하고 28명 이상과 33명 이하 28명 이상 33명 이하 그 말이야.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28에서 33명까지구나. 의자의 개수죠. x는 의자의 개수. 의자의 개수가 28개 이상 33개 이하면 저 조건에 맞겠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의자의 최대 개수 그랬으니까 이제 의자의 최대 개수는 의자의 33개가 되겠죠. 자, 33개다 그 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학생 수를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뭐 이때 학생 수를 구해라. 그러면 33개가 의자니까 여기다 이제 33 넣어주면 이거 계산하면 그때 학생 숫자가 되겠죠. 이제 이건 참고로 해두시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자, 다음은 AB 도식품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의 성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AB 도식품을 합해서 모두 300g을 섭취하여 단백질을 40g 이상, 56g 이하, 지방을 20g 이상, 25g 이하를 얻고자 할 때 A식품은 최대 몇 g을 섭취할 수 있는가? 자,
A를 최대한 몇 그램 섭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A를 Xg 섭취하자.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성분표가 써졌는데 100g당 들어있는 단백질량 이런 거 100g당. 자, 100g당 그러면 식세울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1g당 얼마로 좀 바꿔야 돼. 그래야 Xg 그러면 바로 X만큼 곱할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이렇게 단위가 막 1g당이 아니고 100g당 이렇게 10g당 써져 있으면 1g당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걸 표를 다시 써보면 자, A, B 두 식품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00g당 20g이니까 1g당으로 바꾸면 자, 이거 100분의 1로 100으로 나누면 1g이잖아요. 이것도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20이니까 0.2g. 즉 1g당 0.2g이 들어있다. 그 말하고 같아요. 똑같으니까 얘는 1g당 0.12g이겠죠. 0.12g 이렇게. 알죠? 그 다음에 얘는 지방은 또 100으로 나누니까 역시 0.1g이지. 0.1g 그 말이고. 자, 전성은 또 0.06g 그 말이지. 자, 1g당으로 바꾸면 이만큼씩 들어있다 이 말이야, 성분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A라는 식품을 어떻게 하자? 얘를 Xg 먹자 이렇게 해야지. A를 Xg 먹자. 그러면 B는 당연히 합해서 300g 섭취니까 300g에서 Xg 뺄 만큼 요만큼 g을 먹는 거지, B를. 자, 이렇게 먹었을 때 이제 그때 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먹었을 때 단백질을 40g 이상 56g이야. 그러니까 단백질의 양. 이렇게 먹었을 때 단백질 흡수량을 써라 그 말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A 식품은 1g당 0.2g의 단백질이 섭취가 되는 거지. 1g당 0.2니까 Xg 먹을 건데 0.2X만큼 단백질이 섭취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게 0.2Xg 그 말이야. 그램 단위는 생략했어요. 0.2X만큼 단백질 들어갔어. 그럼 B를 먹었으니까 B도 단백질이 생기잖아요. 0.12에 요만큼 곱하겠지, 똑같이. 그래서 요것에 0.12 거기에 300 빼기 Xg이 요만큼 먹었으니까 1g당 요만큼인데 요만큼 먹었으니까 이거 곱해줘야지. 요만큼이 단백질의 양이야. B에 들어있는 단백질량. 근데 그 단백질 섭취량을 합해야 되겠지. 합하기. 합했을 때 그 단백질이 40 이상 56이야 그 말이야. 얘가 40 이상 56이야. 아, 이렇게 말을 붙이면 되겠다 그 말이야. 아,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생기는 거구나 그 말이야. 알겠죠? 자, 이제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뭡니까? 이번엔 이제 요것도 써야지. 자, 거기 또 뭐라 했냐면 지방을 20 이상 55야. 마찬가지 지방은 또 요 녀석 이야기죠. 1g당 0.1이고 Xg 먹었으니까 0.1X 그 말이지. 0.1Xg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0.06에 역시 똑같으니까 300 빼기 X 요만큼이 지방의 흡수량이죠. 지방의 양은 20 이상 25 이하. 자, 이렇게 되라고 말이야. 아, 이런 식이 생겼죠. 부등식 두 개가 생겼네 그 말이야. 아, 근데 이것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자,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조금 소수라서 불편하지. 자, 소수라서 불편하면 여기 0.1가 있으니까 100배씩 해버려야지. 자, 이거 100배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요거 1번부터 정리한다면 이거 100배. 100배면 뭐야? 4000이죠. 자, 이거 100배. 자, 100배면 얘는 20x고, 얘는 100배하면 12하고 300 빼기 x 쓰고요. 자, 여기만 100배 하면 됩니다.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여기 100배 5600. 자, 요거 이제 정리 좀 해줘야죠. 자, 이제 가운데 정리하면 자, 20x, 여기 12x인데 마이너스 12x니까 당연히 8x 이렇게 쓰고요. 8x.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600이지. 이거 곱하면 3600. 3600씩 여기도 빼고 다 빼버리면 되지. 3600씩. 3600씩 빼버리면 3600 빼면 400이 남죠. 그냥. 여기 3600 빼면 200이 남겠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00이 아니라 2000이요. 3600 뺐으니까 2000이 남았죠. 2000이. 이런 말이 생긴 거야. 아, 요거 이제 8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양들을 다 8로 나누면 그 말이야. x는 자, 8로 나누면 8호 40이니까 얘는 그냥 50이고요. 자, 여기서 8로 나누면 우리가 1000 나누기 8이 뭐야? 125죠. 125가 2배 있는 거랑 같이 2000이니까 이거 나누면 아마 2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부등식도 비슷한 식으로 하면 되지. 자, 이것도 100배 똑같이 해야 되겠죠. 자, 100배 하면 얘는 또 2000. 자, 100배 하면 얘는 10x. 자, 100배 하면 얘는 6이고 300 빼기 x고요. 100배 하면 2500이 되겠네요. 자, 똑같은 식이니까 뭐 정리하면 10x
여기 마이너스 6x니까 4x가 남고요.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1800이지? 1800, 638, 1800이? 요거 1800씩 다 빼버리면 되겠지? 1800 빼면 얘는 1800 뺐으니까 200이 남고요. 오른쪽은 1800 빼면 700이 남나요? 700이. 자, 이것은 이제 4로 나눠주면 되겠죠? 4로 나눴을 때를 바로 쓰면, 자, 4, 5, 20이니까 역시 50이고요. 자, 이게 이제 700 나누기 4를 해야 되겠지? 자, 4, 1은 4고요. 3, 4, 7, 28, 2, 4, 5, 175입니다. 그래서 얘는 175만. 자, 요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자, 두 녀석 해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지. 자, 동시에 만족하려면, 자, 여기 50 이상은 다 똑같죠, 지금. 얘는 250이야, 얘는 175이야. 그러니까 뭐야? 아,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쪽이 똑같으니까, 요 녀석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자체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구나, 그 말이야.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았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럴 때 A식품은 최대 몇 g을 섭취할 수 있는가? 우리가 X를 뭐야? A식품의 섭취량을 X라고 했잖아요. X를 최대 몇 g 그랬으니까, 아, 175g, 175g까지 먹을 수 있구나, 그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식이 진행됩니다. 자, 이번엔, 자,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 x 더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라. 자, 이제 이렇게 묻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무슨 내용이냐.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저런 식이 하나 있는 건데, 자, 여기 이것을 만족하는, 자, 이건 문자가 두 개잖아요. 자, 문자가 두 개일 때 이것을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이 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어쨌든 x는 실수고요. x 더하기 y의 최대값. 자, x 더하기 y. 이것의 최대값, 최소값을 차를 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x, y는 실수라고 하고요. x, y는 실수다. 자, 이런 데는 이제 실수라는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수. 자, 그게 뭐냐면, 자, 일단, 이것을 만족하는 거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0이다. 얘가 1이니까 y가 1이면 딱 맞지. x가 0이면 y가 1 이런 것도 이것을 만족하는 어떤 하나의 값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0하고 이렇게 대입하면 이 값은 1 그러겠지. 자, 이 값은 1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x, y가 어떤 게 값이 정해지면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값의 최대 최소를 써. 이것의 최대. 자, 이것의 최대 최소 막 이런 말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것을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은 거고 그것을 여기다 놓았을 때 어떨 때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바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인데, 이럴 때는 요 값이 뭔지 모르니까 요 값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x, y 값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뭔지 몰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그럴 때는 그냥 k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이. 요 녀석을 k라고 하자고 말이에요. 얘를 k라고 치환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치환했을 때, 자, 이것은 이제 식을 좀 변형해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y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요걸 갖다가 요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요 y 대신에 만약에 넣었을 때 상황을 봅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넣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숫자 넘기면 빼기는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요걸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역시 2x제곱 되고요. 여기 이제 2x가 있죠. 2x가 있는데 여기는 또 마이너스 2kx가 있으니까 2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2k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는 2x인데 2x 여기 1까지 곱해서 2 곱하기 x 2x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k의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걸 묶어서 썼다고 치고 여기 상수항 1 여기는 k제곱이죠. 자, k제곱. 근데 상수항이 1인데 1 빼기 2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 녀석은 그냥 일단은 y에 대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대입해서 정리하면. 자, 그런데 자, 이것은 뭐야?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인 거죠. 2차 방정식이야, 얘는.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인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xy가 실수다 그랬어요. 실수다. 자, xy가 실수다 그 말은 여기 이제 y는 없으니까 x만 이야기하면 x가 실수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x가 실수다 그 말이야. x가 실수다 그 말은 이 방정식의 근이 x인데 근 x가 실수다. 그 말은
이것의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차 방정식에 판별식 활용하기 그 말. 그러니까 요것의 판별식 요거 짝수모니까 B' 요걸 사용해야 돼요. 요거 B'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 C 그 말이에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과 같거나 커야 이것의 x값이 실수가 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실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것에 대한 거니까 k에 대해서 무슨 부등식이 생겼잖아요. 요것을 풀어줍시다 그 말. 자, 이거 정리할 때는 이거 정리하면 k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정리하면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2k가 보이죠. 마이너스 2k 여기는 k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k고 그 다음에 숫자는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2죠.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나왔네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다시 이제 마이너스 1배 해서 쓰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기겠죠. 방향 바꿔서.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kk 인수분해 되죠? 3일은 3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서 k 값에 보면은 자, 작은 근이 마이너스 3 큰 근이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요것이 우리가 찾는 k 값의 범위다 그 말. 자, k 값의 범위인데 k가 근데 누구냐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x 더하기 y 값 자체를 그냥 k라고 치환했던 거지. 그러니까 요 k 값이 가장 클 때는 1이다 그 말이고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이다 그 말이야. k가 1일 때 얘가 지금 최대 상태고요. k의 최대. k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 상태 그 말이야. k 값 알겠죠? 요런 이야기. 근데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근데? 이거 더한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그러니까 이것의 더한 값이 k죠. 다른 말로. 그 k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것의 차라는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 최대값에서 최소값 뗀 것이 차죠. 이 값은 그래서 4라고 답을 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겠다고 말이에요. 자,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조건이.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자, 저거 위에 제 1사분면 위에 점 P, A, B에서 자, 여기 직선이 있는데 1사분면 위에 점 어떤 점이 있대요. 거기 A, B인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자, X축에 수선의 발 Q를 내렸고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R. 자, 여기를 수선 내렸을 때 R입니다. 이랬을 때 사각형 OQPR, OQPR. O는 이제 원점입니다. O는 점이고 그것의 넓이가 16 이상이 되도록 여기 직사각형이죠. 쉽게 말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6 이상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A의 범위는 0에서 1기다 조건 줬고요. 근데 P의 X좌표죠. A라는 것은 지금 뭐야? P의 X좌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X좌표가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냐고 말이야. 저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넓이가 16 이상이 되도록 일단 저것을 좀 더 옮겨서 보겠어요. 자, 일단 직선 자체가 y절편이 12죠. 기울기 마이너스 2고 그리고 x절편은 뭐야? x절편은 6을 넣으면 0이니까 6,0이죠. 그러니까 6,0을 잡고 y는 12를 잡고요. 6,0은 이 정도 잡아줘. 자,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딱 소리죠. 이렇게. 그리고 1사분면 위에 어떤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있는데 A, P다 그 소리고 여기서 이제 x쪽에 수선 내렸다 그러니까 여기가 A인 거지. 여기 좌표가 여기가 이제 Q고요. Q라는 점이고 여기서 Y쪽에 수선 내렸다 여기를 R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수선 내렸다 그 말이고 여기 이제 Y좌표는 B가 되겠죠. 어쨌든 요 녀석의 넓이 이야기야. 자, 이 넓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으니까 넓이의 식을 써야죠 먼저. 자, 넓이식. 자, 넓이식은 간단해요. 그 A라는 게 0에서 6 사이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잡았다 그 소리죠. A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의 넓이는 요거 세로의 길이만 알면 되죠. 이 직선의 식이 지금 뭐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이렇게 생겨서 자, 그러면 여기에 y값이라는 것은 함수값이죠. 여기에 함수값은 a를 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12. 여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2. 요것이 바로 여기에 y좌표구나 그 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요 직사각형의 넓이 이야기니까 밑변의 길이 a잖아요. 지금 a는 양수고요. a 세로가 이거잖아.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이건 거지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말 되는 거지. 자, 가로가 a, 세로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12 그 말. 가로 세로 이게 넓이잖아요. 그 넓이가
16 이상이 되도록 해라. 자, 그러니까 요 넓이가 16 이상 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아, 이제 식 끝난 거야 그냥 바로. 자,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 자체가 2차 부등식이죠. 더 다른 조건 없으니까 그냥 이거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2차 부등식에 좀 전개한다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2a 12a 넘어가서 빼기 16 0과 같거나 크다. 자, 이제 마이너스 1로 좀 나눠줘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a 제곱. 자, 이제 요거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자, 마이너스 1로 나누면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자, 음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은 반대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냥 이름만 되는 거지. 아,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돼 보이면 뭐 4, 2, 8 얼른 하고 이렇게. 자,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딱 맞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이니까 A가 바로 나왔네요. 그냥. 자, 작은 근 2에서 큰 근 4까지. 이것이 바로 A의 범위가 되겠네. 그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그냥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그러니까 A의 최대값 4, 최소값 2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합은 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최대값, 최소값의 합. 맞죠? 6.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하면 돼요. 이런 것은 이제 간단한 도형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로 또 다르게 막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든 간에 그 말에 맞게 내가 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 맞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부동식의 활용 문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험 유형 문제, 부동식의 활용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부등식은 방정식하고 더불어서 연달아서 있는 단원인데, 방정식보다는 조금 더 좀 부등호라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튼 선생님 강의하는 거 잘 들으셨다가 좀 부등식이 많이 쉬워졌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